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주머니 속에 송곳을 감추고 있다는 말인데요. 결국은 그 송곳이 어디를 뚫고 나오든지 뚫고 나오기 마련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금 가장 큰 복병 두 사람, 이재명과 이준석, 이 두 명이 낭중지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의혹들을 교묘하게 막고 또 숨기고 뭐 잘 처리를 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봐주기도 하고 잘 수습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새로 그걸 들여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새로운 사실들과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거를 돌파해 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혐의를 들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공경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속으로는 자기들끼리는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워낙 뜨지를 않으니까 그랬지만은 이재명을 향해서도 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칫 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의 보호막 방탄국회 또 방탄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같이 공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한두 개여야 말이지요. 예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사무장을 했던 정진상이 또 묘연의 여자 그 김현지까지 해서 속속 뭐 대표실로 불러들이고 있지만 이들이 정치적인 그동안의 어떤 경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천하기 때문에 참모 역할을 잘 못했다. 지난 대선을 패배하고 난 뒤에 반성을 하고 성찰의 시간도 가지고 물러났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래도 어쨌든지 정권 초반이니까 이번 이 사태는 이재명한테 결국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환경이 경제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문제도 그렇고 쉽지 않는 환경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 각 부처 기관에 앞서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인사들이 윤석열 사람들이 아니고 문재인 사람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엄청나게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 부분, 이 알박기 낙하산 문제들도 복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지금 이준석 문제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의원들이 좀 상임위원회별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되지 않고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제가 한 가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요. 지난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문제에 대한 이 위반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잖아요. 원래 이게 고등법원에서 결정 나고 나면은 대법원에서 번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을 딱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 전 시장이 자살을 했고 또 조국도 뭐 거의 맛이 갔고 거기다 윤미향 사건도 일어났고 여튼 민주당으로 볼 때는 마땅한 차기 대선 후보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신경 쓰고 하던 틈을 타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뭐 여러 가지 로비를 했다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 핵심에
김명수 지금 이 대법원장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를 보면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판결하려고 할 때는 좌파 성향의 대법관 또 우파 성향의 대법관이 2대2로 팽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전원 합의부로 이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3일 뒤에 이재명 재판 결심 공판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들도 결국은 이재명 측에서 여러 가지 변호사들을 통해서 또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장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런 뭔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 지금 검찰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저는 들여다보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이 물타기 하려고 영수회담하자 또 민생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그거 할 시간 아니다. 또 게임에 넘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저러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30%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현 상황을 잘 적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튼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 이상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독배를 같이 마실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신중하게 당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자기 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또 내세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의아합니다. 이 정도 해놓고 이준석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넘어서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 놔두었으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낭중지추, 호주머니 속의 송곳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 스스로 이번 사태에 대응하면서 본인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너무 머리가 좋다가 보니까요. 턱턱턱턱 내던지는 국민들의 어떤 정서 또 당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도 들으면서 이 대응하는 게 보면은 이 사람을 가만놔 두면은 나중에 화근이 되겠다. 그 판단은 맞게 했다. 윤핵관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서 자기 당 등에다가 칼을 꽂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기스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기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유승민이나 오세훈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경륜이 있는 정치인인데 이준석의 그 다람쥐 같은 머리 지능 돌아가는 그 정치력에 이분들이 그렇게 흔들릴 걸로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전여욱 의원이 딱 맞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까? 외모는 지금 점점 김정은이로 닮아가고 하는 짓은 이재명에 가깝다 이랬는데요. 저도 그게 맞는 말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구에 갔다가 포항에 갔다가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경북고등학교 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해서 민주당도 보면은 자기하고 엮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김부겸도 언급하고 유시민도 언급하고 또 이수성 전 총리도 언급하고 이랬는데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지요. 뱀이 독사가 마시는 물은 독이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빨리빨리 정치는 제가 볼 때 습득이 빠른데 거기에서 내뱉는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SNS를 통해서 또 이번에 자기가 최대의 지난 대선의 공신 총질러 이준석입니다 하고 글을 올리면서 여론조사에 지난 대선에서 자기가 34% 정도 기여했다, 1등을 했다, 1등 공신이다 이랬는데요.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의 도움으로 되었고 또 중도층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호부 3.4% 기여했다 이래 나오지만은 사실상은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린 왕자 이런 데도 보면 그런 말 안 나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언들 결국은 감사하고 겸손한 게 아니고 자기 권리의식 또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정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뭐 별로 미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요. 다만 지금 윤핵관 이야기를 들어서 대통령이 부하 내동을 하든지 지금 민주당도 이렇게 하고 경제 상황 등등 안 좋은 또 불확실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뭐 흠을 잡히든지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 정도를 걸어야 된다. 윤핵관이나 등등 대통령 국가의 대통령이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친소관계의 거리감을 두고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씀을 또 거듭 한 번 더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또 이재명 이 둘을 쌍이시가 지금 낭중지추의 두 사람 그 송곳이 되어 있는데요. 호주머니 속의 송곳.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지금 중요하고 칼을 뺐으니까 결론을 내야 한다. 둘 다 상당히 위험 인물인 것만은 분명하고 또 윤석열 정부 초기의 승부처가 여기에 달렸다. 또 2024년도 총선이 사실상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제3의 길 정치도 모색하고 그러나 타이밍이나 우선순위나 잘 정해서 검찰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정보들 빨리빨리 습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인들 새로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도 뭐 말법 시대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지만 이 큰 변화의 이 물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변해야 하는데 예전에 대통령들은 사정도 한 번씩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산하기관들 끼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인들 상당히 저는 뭐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확 바뀌는 그러나 타이밍은 중요하다. 준비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여야 가리지 말고 정치권의 대대적인 사정도 지금 이게 죄 있는 이재명을 조사하는 게 그게 무슨 지금 사정입니까? 저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의도 바닥에서 제가 또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부인 당연히 대동하고 가시고 또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교민들 행사나 행사도 하십시오. 정치문화 김종상이었습니다.